자, 간단히 어제 거 리뷰를 하고요.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영어 단어 10개를 했잖아요. 그쵸? 안 켜졌네. 영어 단어 10개가 있었고 그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우리는 함수를 푼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한번 봐보세요. 어제 제일 처음에 COL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COL. COL은 영어고 얘는 열이라고 했고 옆으로 당겨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보세요. 컬럼이라는 얘도 함수예요.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컬럼 COL이라는 함수가 뭔지 몰라. 그럼 탭키를 눌러볼게요. 탭키를 눌러서 우리는 대문자로 바뀌어서 가로가 열리면 안에 레퍼런스라고 영어가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사실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주면 내가 선택한 그 셀이 되는 거고 내가 만일에 얘를 D2 셀이라고 집어 넣어줬어요. 레퍼런스 영역을. 그러면 얘는요, 뭘 갖고 올까요? D라는 값을 갖고 오는데 얘는 D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1, 2, 3, 4, 4 숫자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명이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열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열 번호를 갖고 오는 게 요거거든요. 자, 로우도 봐보세요. 로우는 행이라고 했고 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우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얘를 하면 얘는 뭘 갖고 온다고? 2를 갖고 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셀을 D2, A2 뭐 이렇게 붙어있는 한 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과 행을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값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달러를 붙여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에 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참조, 상대참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넘버였습니다. 넘버. 그러면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넘버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더러 표준 편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들은 가능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해보라 그러면 생뚱맞게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stdv라는 함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stdv라는 함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탭키를 눌러볼게요. 탭키를 누르니까 얘는 뭐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그냥 넘버만 집어넣어. 계산은 내가 해줄게. 요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426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가 2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식을 알지 못해도 안에 들어가는 영어가 뭔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ref range array라는 함수였잖아요. ref는 뭐에서 나왔냐면 얘네들은 다 범위인데 뭐에서 나왔냐면 등수를 구할 때 나왔잖아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내 점수를 기준으로 콤마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할 거야. 그쵸? 그때 우리는 ref range array라고 나오면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자고 했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 밑으로 내리지 않을 거니까 굳이 뭐 F4를 씌울 필요는 없죠. 그쵸? 이거를 구분을 하세요. 내가 절대 참조를 걸어주는 거는 내가 이 셀에서 결과가 끝나면 얘는 안 걸어줘도 돼. 왜냐면 나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값을 구하고 이 결과 값을 기준으로 다른 값들을 또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저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걸어줘야 되는지 말아줘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레인지는 뭐 있었냐면 카운트 if 있었어요. 내가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범위 안에서 컴마 숫자 2에 해당하는 값들이 몇 개 있는지 세봐 라고 했을 때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 2는요 숫자니까 큰 따옴표를 안 써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20살인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말고 우리가 뭐 20대부터 30대까지 40대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20대 이상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명,
4 이상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에 크거나 같다 4라고 쓸 텐데 여기서 우리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기호잖아요. 그렇죠? 기호랑 숫자랑 합쳐지면 얘는 엑셀에서 문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면 안 되고 큰 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4라고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4보다 큰 애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레이는 아직 안 나왔죠? 어레이는 아직 안 했고 밸류를 빼먹었네. 밸류라는 게 있었고 우리는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필드 정도? 어제 얘기한 게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가 있잖아요. 걔네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고급 필터는 1번에 2번 문제는 항상 나와요. 1번에 2번 문제. 우리 실기 문제를 풀면 1번에 2번 문제가 고급 필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문제를 보고 이거 고급 필터네. 조건 이게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이거고 이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엑셀 기초부터 그 파일을 열어보세요. 고급 필터만 먼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고급 필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우리가 조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필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자동 필터에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두 번만 눌러보세요. 여기 나오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자,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는데 조건은요 A18에서 B20 범위에 만들라고 했어요. A18에서 B20 범위에 조건을 만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결과는요 A22셀부터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고급 필터를 하라고 했고 우리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성별이 남이고 주문의 수가 20 이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몇 개? A 조건, B 조건이 있잖아요. A 조건은 성별이 남이야. B 조건은 주문의 수가 20 이상이니 이게 B 조건. 그렇죠? A랑 B 조건은 뭘로 연결됐어요? AND로 연결됐죠. 그렇죠? AND로 연결됐다는 거는 같은 행에 쓴다고 했잖아요. 5월은 다른 행이에요. AND는 같은 행이에요. 그러면 해봅시다. 조건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성별이라는 필드에서 남을 찾고 주문 횟수가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애들을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돼야지. 그렇죠?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요렇게 만들고 이 조건이 만일에 요렇게 됐다고 하면 얘는 오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 문제에도 그냥 조건식이 주어져요. 조건식이 주어져 있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필기에서는 계산 문제를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계산하는 건 안 나오고 이 함수가 이렇게 조건식으로 써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따로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이 함수에 해당하는 맞는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하면 되겠고 5월이라는 함수니까 다른 행에 써져 있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고급 필터는요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합니다. 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 얘네들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문의 수의 합계를 구한다고 하면요 여기다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합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dsum이라고 쓸 겁니다. 그렇죠? dsum이라고 쓰고 탭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건을 일단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컴마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필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주문의 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필드를 주문의 수 필드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2번, 3번 아닌 거 아시죠? 2번, 3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콤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우리는 성별이 남이고 주문의 수가 20 이상이니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72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그 값을 계산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고급 필터는요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동 필터만 하면 되지 고급 필터는 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자 차이점 보세요. 자동 필터는 엔드 조건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터링을 하는데 성별이 남인 친구를 필터링을 보세요. 봐보세요. 자동 필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 여기서 내가 성별이 남인 친구를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주문의 수가 20 이상인 친구들만 또 필터링을 했어요. 그쵸? 얘는요 엔드 조건만 필터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화 조건도 갖고 오고 싶은 성별이 남이거나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도 같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필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고급 필터는 저렇게 조건식으로 나눠서 엔드나 오화나 이렇게 조건식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고급 필터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한번 해봅시다. 조건을 만들고 여기 우리 데이터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표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처럼 다 선택을 합시다. 선택을 하고 고급 필터를 할 거야. 그랬더니요. 내가 선택한 영역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영역이 목록 범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든 조건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필터를 하면요 자동 필터랑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고급 필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남기고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을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에 체크를 하시고 복사 위치를 A22셀에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뿅 나오겠죠. 필터링이 돼서 나와야 돼요. 나오나요? 서영아 나왔니? 안 나왔어? 너무 빠르니? 야,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손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야, 너는 얘기를 해야지. 어? 알았어. 얘기를 해, 알았지? 우리 뭐 몇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제가 좀 너무 빠르다 싶긴 했는데, 여하튼. 그치. 그 필드도 틀리면 안 돼. 자, 데이터베이스를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필드에서 H3을 넣었잖아요. 크라이테리아 불이 켜졌으니까 이걸 넣어줘. 성별부터 크거나 같다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고급 필터를 해야 되잖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좀 뺐. 자, 우리는 고급 필터를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데이터베이스 넣은 것처럼 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고 데이터에 보면 고급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 말고 그걸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가 뜨고 그러면 이 목록 범위가 우리가 선택한 범위가 주어지고 조건을 우리가 넣어줘요. 크라이테리아에 우리가 만든 조건. 그리고 위에 보면 현재 위치의 필터는 여기에서 필터링이 되는 거고
우리는 문제에 A22셀에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A22셀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고.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 조건을 기준으로 주문횟수의 합계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주문횟수 필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딱 넣어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이거 더하면 7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있는 이렇게 스캔한 결과를 기준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는 거고, 고필터는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또 고급 필터는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름이랑 골라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성별이나 주문 횟수, 요렇게만 갖고 올 수 있어요. 요렇게도. 요렇게만이 아니라 요렇게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필드명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고급 필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가 아니라 고급 필터. 조건은요, 이번에는 오어 조건 안 만들었죠? 엔드 조건으로 놉시다. 그냥 엔드 조건.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때 이번에는요, A22셀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필드 명만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 성별, 주문횟수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가 스캔한 그 결과 값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인님이 보고 싶어 한 거는 이름, 성별, 주문 횟수만이야. 그래서 얘네들만 보여주는 거죠. 얘를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 값이 좀. 서영아 나왔니? 요게 고급 필터예요. 고급. 안 나와? 자, 나왔죠? 서영이 안 나왔네. 괜찮아. 나왔다고 생각해. 알았지? 아니야, 다시 해볼게. 너무 좋아. 안 지워도 되고. 너는 봐봐. 어디를 했냐면, 얘를 했잖아. 아무것도 안 불러왔잖아. 이름, 성별, 주문 횟수를 드래그 해줘요. 아니야, 너가 허범위를 여기다가 조건 범위는 얘를 똑같이 복사 위치만 그치. 복사 위치만 필드 명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줘야 돼. 이렇게. 지우고. 성별이 나뉘고. 아니, 이게. 나는 여기서 내 결과에서 이름 드래그를 해서 보여줘. 이름, 성별, 주문 횟수까지 갖고 온 거야. 이렇게.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만 보여줘. 자, 이제 오늘 할 거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게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인데 얘는요, AND와 OR 개념으로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건식을 주어지고 그 조건식에 해당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게 1번에 2번 문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조건을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어제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요렇게도 했었잖아. AND라는 함수를 써서 보기만 하세요. AND라는 함수만 써서 A 조건이 얘의 성별이 남이니 이렇게, 그렇죠? A 조건, 컴마, 그 다음에 얘의 주문 횟수가 크거나 같다 20이니 이렇게, 요렇게도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AND 조건으로만.
그러면 얘는 엔터를 딱 치면 지금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여기다 쓸까? 컴퓨터가요 얘를 딱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이 라인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true잖아요, 그쵸? true고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상대 참조를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어떤 결과만 갖고 와? true에 해당하는 결과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급 필터. 거의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 2급 정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ND와 OR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이게 커마 1급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1번 문제는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논리식으로 문제만 정확하게 읽고 얘가 얘기하는 조건이 뭐? 이것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홈에서 논리함수로 다시 가봅시다. 논리함수. 어제 우리가 했던 이 논리함수로 가보세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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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가볼게. 아, 잠깐만. 자, 여기서 얘는 우리가 셀 값에 그냥 입력을 하는 거잖아. 아, 여기서 요거, 그치? 여기서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건식을 그냥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이테리아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레인지가 이렇게 있고 크라이테리아로 들어갔을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요거야 이렇게 써줬잖아. 이렇게 써줬는데 얘는 그냥 하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랬다. 여기 앞에 남은 내가 큰 따옴표를 써줬잖아요, 그쵸? 큰 따옴표를 써줬는데 앞에 있는 값만 그렇게 또 안 써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얘는 말 그대로 C4를 기준으로 C4에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얘는 남이야 라고 물어본 거고 얘는 조금 그렇긴 하네 진짜. 그런데 얘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구분해서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식이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식은 H4셀을 기준으로 H4가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애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요렇게 범위를 씌우고 요렇게 해버리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냥 얘를 그냥 문자열 그대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비교를 하거나 이거 할 때는 이게 나중에 배열함수에도 그대로 쓰이거든. 우리가 어제 성별이 배열함수 할 때 짝꿍 이렇게 한 다음에 는 남이야 이렇게 썼잖아.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20이야 라고 하면 큰 따옴표로 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등호를 써서 크거나 같다 20 이상의 애들만 찾아와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게 문자열이고 요렇게 구분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여하튼 쓰는 방법이 여기서는 요렇게 안에 조건식을 로지컬을 만들 때 조건을 만들 때 쓸 때는 문자열은 저렇게 구분을 해주지만 내가 비교를 하는 대상이 되면 3이 5보다 커? 이것처럼 그 비교하는 대상이 되면 걔는 그냥 부등식으로 써서 쓴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 논리함수에서요. 여기에 일단 우리는요. 얘 넘어갑시다. 얘 넘어가고 요거를 하고 갑시다. 요거 평균 평가에 홈에서 논리함수 빨간색을 눌러서 아니면 제일 앞에 와가지고 여기 기본함수 논리함수 찾았니?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만 에버리지를 써가지고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자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90점 이상이면 수를 주고
80점 이상이면 우, 미, 양, 가 이 식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수랑 평균에 따라서 점수가 틀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수를 주고 80점 이상이면 우, 미, 양, 가 이렇게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수, 미, 양, 가를 나눌 때 수랑 우, 미, 양, 가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값이 90점 이상이니 이렇게 해서 90점 이상이야 라고 하면 수를 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우미양가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요, 일단은 물어봅시다. 3이 5보다 커 이것처럼 이제근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니? 라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근의 평균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니? 라고 일단은 물어보고, 얘를 밑으로 쫙 내리면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true 앞에 if를 씁시다. if를 써서 탭을 치면 if가 나오면, 자, 우리가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지금 만든 조건이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벌써 했잖아. 그러면 끝으로 가서 value if true의 수라고 쓰고요. 그쵸? 참일 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 미, 양, 가라고 쓰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true일 때는 수가 되고 나머지는 우, 미, 양, 가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우랑 미양가로 나눌 수 있잖아. 지금 우리 한 것처럼. 맞죠? 그러면 지금 우미양가 자리에 우랑 미양가를 나눈 거를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양가는 또 미랑 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랑 양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요, 요렇게 많이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거지. 내가 저기 나가라고 했을 때 일었을까 말까. 안 일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일었으면 일어섰어. 그쵸? 근데 왼쪽으로 가? 가지 마. 또 돌아? 가지 마. 이거. 전부 다 이걸로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 논리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엄청 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컴퓨터가 뭐 1초에 몇억 번씩, 1분에 몇억 번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처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랑 미양가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요 식에서 수랑 우미양가 나눈 이 식에서 우랑 미양가를 나누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얘의 값이 일단은 80이 되면 돼요. 그죠? 일단 요 식에서 한번 편집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가 일단은 우가 되면 되고 우가 지워지면 되겠죠? 그죠? 요거예요. 그러면 얘를 엔터 치지 말고 얘를요, if서부터만 복사를 해. 우랑 미양가를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지 말고 ESC 취소를 눌러요. 취소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러면 우, 미양가 자리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여기 보세요. 흔히 또 많이 실수하는 거는 뭐냐면 우미양가를 붙여 넣을 때 큰 따옴표 안에 또 붙여 넣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value if false 자리에 우리가 우랑 미양가로 나눈 애를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미양가 자리에도 넣고 양가 자리에도 넣어서 결과를 갖고 오면 되겠죠.
는은 빼야지.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미양가를 또 선택하고 큰 따옴표까지 같이 미양가, 미랑 양가를 나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랑 미양가를 나눈 걸 복사했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우랑 미양가를 나눈 자리에서 컨트롤 Vs를 근데 너는 지금 이 가로까지 안 가. 근데 너는 빼고 복사. 그러면 지금 미양가만 복사를 해야 되네. 너는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 미양가를 다시 나눠야 되잖아. 얘를 하되 따로 주. 그다음 얘는 10이 되고 B가 되고 됐니? 야, 네 남자친구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양가를 나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다음에 미양가 그 자리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할 거는 뭘 복사하냐면 여기 한 줄만 완성을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 참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리에 나눈 값을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뭐야? 미양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렇게 양가 내가 우가 미가 되고 우가 미가 되고 그 한 자리 여기 이 셀에 해당하는 결과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90이 들어가서 90 이상이면 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거짓값에 가서 작아가지고 우가 되든 미하가 되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시간에 거짓값에 또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아니 한 식만 처음에 식만 복사를 해놓으면 하나씩만 완성하면 어떻게 봐봐 수랑 우랑 가만 있다고 해봅시다. 수랑 우랑 가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그 식이 들어가지만 얘를 밑으로 당기면 뭐가 돼? 그냥 수가가 되는 거야. 어? 수미양가 지금 여기서 우랑 미양가를 나누는 거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되죠. 아니 그래서 좀 다시 하고 여기서 지금 80이고 아니 다시 쓰자 저기 80이고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그럼 미양가가 되는 거야. 이 식을 이제부터 늘 앞에까지 분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ESC를 누른 다음에 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우랑 미양가를 나눈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큰 따옴표 여기에 그 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큰 따옴표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밸류 있고 펄스 자리에 넣어줘. 얘 넣어줘. 그럼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우랑 미양가 자리에 우랑 미양가를 나눈 걸 넣었잖아. 우리는 좀 또 미양가 자리에 어떻게 하냐? 점수가 80점이 우랑 미니까 70점에 미랑 양가. 그렇지 또 넣어주는 거지. 미양가를 미랑 양가로 또 나눠주는 거야.
또 미양가를 또 컨트롤 이거 선택하고 또 집어넣는 거야. 선택해봐. 미양가 큰 다음으로 가. 자, 우리는 지금 우랑 미양가 나누는 건 알겠니? 네. 그럼 지금 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미랑 양가를 또 나누고 싶은 거야.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미양가를 선택하고 미양가를 선택을 하고 또 분리를 하면 지금 이게 우미양가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반만 그치 70이 되고 얘는 값일 때 미가 되고 얘는 양가가 되고 그러면 또 양가를 어떻게 하면 돼? 다음까지 하지. 왜냐하면 밸류도 first 자리에 오는 식. 그럼 얘 식이가 90이 되고 양이 되고 나머지는 한 단계 이 양을 주어야지. 마지막은 가로 떨고. 자, 요거는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근데 그러면 막 수미양가가 아니라 단계가 10개면 다 쓸 수 있죠. 것으로 만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식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집어넣고 결국 다 만약에 100개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개의 식을 써놓으면 나머지 밑에 애들은 그냥 땡기면 한 방에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식을 사용을 우리가 등급이 수미양가가 다섯 부터 100 유전나 식을 하나는 본인이 다 그치 그건 넣어줘야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이 식을 그대로 비주얼 베이스로 옮기는 게 사용자 정량. 뭐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나와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잘 안 써지는 게 맞아요. 잘 안 써지고 헷갈리는 게 맞는 거고 여하튼 지금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if 함수를 집어넣어서 조건을 기준으로 참이면 참값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값을 기준으로 또 다른 조건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넘어가 봅시다. 참조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되게 많이 나와. 커마 1급 계산 문제에 V룩업이랑 H룩업을 써서 다른 함수랑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필기 문제에도 많이 나와. 그냥 보너스 문제로. 자, 참조함수는요. V룩업, H룩업, 룩업 함수가 있는데 V랑 H만 봅시다. V랑 H랑의 차이점은 참조함수는 자, 이 표를 보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박상민 가장의 기본급이 얼마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표만 보면 우리는 기본급을 알 수가 없지만 옆에 있는 이 급여표를 보면요. 이 표를 참조해서 박상민은 가장이니까 가장에 해당하는 9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요. 김미정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쵸? 직업 코드가 5니까 5에 해당하는 회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차이점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의 차이점은요 뭘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저 표의 모양에 따라서 틀려져요. 자,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사원, 대리, 가장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직업 코드의 5에 해당하는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버티컬이라고 생각해서 V룩업을 쓰는 거예요. V룩업.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이렇게 넓게 돼 있잖아요.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호라이즌, 호리젠탈 이렇게 해서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 이 참조표를 보면 V인지 H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V,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찾으면 H. 왜냐하면 항목들이 더 있잖아. 차장, 부장, 사장, 이사, 회장, 부회장, 상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또 이 첫 번째, 두 번째랑의 차이점이랑 세 번째랑 차이점을 또 구분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V를 쓰는 거예요? H를 쓰는 거예요? H를 쓰는 거지. 왜요? 내가 이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이 할인 금액을 찾아오고 싶은 거잖아. 맞죠? 이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랑 세 번째 같은 경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장이면 기본급 90만 원이 딱 정확하게 찍혀 있잖아. 내가 이번 달에 승진을 해서 가장이 됐는데 월급을 80만 원 받았어. 그러면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승진해서 가장 됐는데 왜 80만 원 줘요? 9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도 5번은 회사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5번이라고 직업 코드가 나와 있는데 교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자, 요 차이입니다. 정확한 값, 이거는 정확한 값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심형래의 주문 금액은 5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주문 금액 표에 5만 원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4만 원이랑 8만 원 사이에서 5만 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애매한 값, 유사한 값, 사이의 값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옵션으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지막 시계. 옵션으로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찾아. 이거는 옵션으로 0. 어제 얘기했잖아요.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일 때 유사하고 애매한 값, 0일 때 정확한 값을 찾아주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필기 문제는요, 이렇게 이 표가 주어지고 V인지 H인지 구분하라는 게 1, 2, 3, 4 보기에서 두 개겠지? 두 개 지울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요, 표를 보고 정확한 값인지 유사한 값인지 따져서 0인지 1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필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박상민의 가장의 기본급을 구하려면 얘는 V를 쓴다고 H를 쓴다고? V를 쓰는 거예요. 그죠? VL.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설명을 읽고 이해만 하면요, 이 참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대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게.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나는 지금 박상민의 직급에 해당하는 가장을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기본급의 90만 원을 찾아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상에서 배열의 첫열에서 내가 넣어주는 이 배열의 첫열에서 가장을 찾은 다음에,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급여표에서 맨 처음 열에서 내가 지정한 값을 찾은 다음에,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님이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표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 표에서 첫 번째 가장을 찾았어. 그쵸?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님이 지정해주는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참조함수 VLOOKUP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두 번째 열을 지정을 해주면 이거에 해당하는, 가장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네, 설명이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는 VL. 머릿속으로 푸는 순서대로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보세요. VL, 참조함수 해줘 라고 했더니, VLOOKUP을 해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주인님, lookup value 뭘 찾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요, 이 표에서요, 가장을 찾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가장을 넣으면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한 방에 구하고 밑으로 쭉 당겨서 다른 친구들의 대리, 사원, 가장, 사원 이걸 한 방에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집어넣으면요, 할 때마다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룩업 밸류를요, 이 표에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가장을 넣어주는 거지. 근데 선택이 안 되면 다른 셀을 선택해서 방향키로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내려줬어. 룩업 밸류, 이 가장을 찾아 라고 했어요. 컴마. 컴퓨터한테요, 룩업 밸류를 알려줬습니다. 그쵸? 그랬더니요,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표의 범위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요, 이 표에서 찾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인님이 선택하는 표의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컴퓨터는 아마 여기서 가장을 찾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스캔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해줘야 돼? 이 계산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걸어줘야죠? 걸어주는 거 어떻게? 반짝반짝일 때 F4를 씌워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를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값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컴마. 그 다음에요, 보세요.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컬럼 인덱스 넘버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쵸? 컬럼, COL은 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표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올 건데요? 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는 만일에 기본급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얘는 하나, 둘, 두 번째잖아요. 그쵸? 두 번째 2라고 넣고, 만일에 직급수당을 갖고 온다고 하면 3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2라고 하는 거예요. 2,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true가 있고 유사일치가 있고 false 정확히 일치가 있죠. 그럼 얘는 1을 넣는 거예요, 0을 넣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데 0! 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 1은 유사하고 애매한 값, 그죠? 0은 정확한 값. 나는 지금 가장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정확하게 갖고 와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요, 나중에는 그냥 false로 이렇게 넣어도 돼. 넣어도 되는데, 필기 문제에서는 1과 0으로 나오거나 false랑 true랑 나오니까 뭐 다 알아야겠지. 그래서 엑셀에서는 true는 t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이야 라고 생각합시다. t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이야. true는 1.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요, 얘가 90만 원을 갖고 오고 다른 친구들의 값들도 한 방에 갖고 오겠지. 근데 만일에 절대 참조를 안 했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범위가 벗어났을 때는 값이 없겠죠. 그렇죠? 오류가 생기겠죠. 자, 얘는요, 직급수당을 갖고 와보세요. 직급수당. 는을 해가지고 직급수당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V6법을 쓰는 거죠? 직급 뭘 갖고 온 거니? 지금 C 이게 아니라 일단 예를 기준으로 7이 돼요. 그래서 얘는 구했을 때 밑으로 내려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내가 만일에 안 내렸으면 절대 참조를 안 했으면 값이 나오거든. 그럼 그때 가서 이 부분이 틀렸네 라고 하고 수정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또 문제. 여기서 보세요. 요거 하면 이거를 완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추면. 자, 지금 우리가 직급수단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가장을 가지고 갖고 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가장이 아니라 얘를 지우고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급수단을 한번 바꿔볼게요. 가장이 아니라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급수단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급수단을 바꿔볼까요?
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갖고 F4에 거기만 하면 뒤에만 다닙니다. 다시 선택을 하고 F4 나왔대? 나오세요? 안 나오죠? 안 나올 거예요. 어? 자, 보세요. 봐봐.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 돼. 지금 봐봐. 자, 우리는 VL을 쓸 거예요. 그쵸? VL을 쓸 건데, 룩업 밸류가 가정이 아니라 기본급이잖아.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요. 테이블 어레이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어떻게 넣어야 돼? 내가 주인님이 넣어주는 테이블 어레이의 범위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룩업 밸류를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바뀌었으면 테이블 어레이도 기본급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하고 밑으로 잡아당길 때 F4를 누르고 컴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요,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V룩업이든 H룩업이든. 그러면 우리가 1급 실기 기출문제 나와서 응용을 할 때 되게 좀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좀 더 문제가 쉽게 접근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값 0이 되면 되고. 얘 봅시다. 얘는요, V를 써야 H를 써요? H를 쓰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H를 쓰되 HL 룩업 밸류를 집어 넣어서요, 5만원을 찾아 라고 했어요, 컴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니까 우리는 지금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반짝반짝 할 때 우리는 F4를 씌워줄 거고, 컴마. 이번에는 보세요. 아까는 V룩업은 컬럼 인덱스 넘버였잖아요. 얘는 로우 인덱스 넘버죠. 로우는 행. 그러니까 네가 찾을 값이 주인님이 갖고 오고 싶은 값이요, 몇 번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에 있는 행에 컴마. 얘는 5만원, 6만원, 7만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얘는 유사한 값, 애매한 값 1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는 이 참조함수를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함수를 가지고 다른 함수,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랑 같이 섞여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요, 계산 문제 중.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함수가 이어지니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날짜와 시간 함수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배열 함수로 넘어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자, 날짜와 시간 함수는요, 우리가 아는 영어상을 다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는 이거는 잘 안 나와. 오히려 엑셀에서 여기에 날짜와 시간 함수를 사용했던 함수들이 많이 나오지, 엑셀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각은요, 는이라고 하고 now라고 써보세요. now라고 쓰면요, 얘는 인수가 없잖아요. 안에 들어간 게 없어요.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컴퓨터 시간이랑 날짜를 바꿔요. 날짜와 시간. 지금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현재 날짜는요, today라고 써보세요. today. 현재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는 날짜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다른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키면 또 새로운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일 내가 딱 보면 8월 5일로 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컴퓨터 시간을 읽어오기 때문에. 자, 이거고. 자, 현재 연도는요, year, month, day예요.
그래서 여기 year라는 함수를 쓰면 1900에서 9999 사이의 정수로 일정 날짜의 연도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키를 눌러보세요. 얘는요, 넘버 앞에 시리얼이 붙었어요. 시리얼이 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날짜가 되는 거예요. 날짜. 시리얼 넘버는 날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셀에서.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now에 해당하는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C4셀을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C4셀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오는 건 뭐가 올까요? 이어에 해당하는 연도만 오겠죠? 그래서 연도만 뽑아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입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10년, 20년 근속할 때마다 금송아지를 준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2030년도에 금송아지를 줘야 되잖아. 그쵸? 그런데 사람마다 입사 연도가 다 틀릴 거잖아요. 그럴 때 계산할 때 이 이어 함수 쓰는 거지. 연월일은 필요 없고 연도를 기준으로 오늘 연도랑 그 사람이 입사한 연도랑 빼가지고 얘가 10이 돼? 10이 돼 라고 하면 금송아지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렇게 조건식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줄 사람을 매년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옆에는 months라는 함수가 있어요. months라는 함수. 달이잖아요. 그런데 시리얼 넘버를요, 꼭 셀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아니라 함수로 집어넣어도 돼요. now라는 함수를 months 안에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왜? now라는 함수는 이 컴퓨터의 시간에 연월일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월을 갖고 오는 거예요. day도 마찬가지입니다. day라는 함수를 써서 today라는 함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날짜를 기준으로 연월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year, month, day고, 현재 날짜는요,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또 웃긴 건 뭐냐면 year, month, day를 각각의 인수로 집어넣으면요, 얘를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컴마, 얘의 컴마,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쓰면 되지. 그쵸? 그냥 날짜 형식으로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이 데이트 함수의 쓰임은 뭐냐면 날짜를 계산해줘요. 계산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100일 뒤에 날짜를 계산하고 싶으면요, 달력을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트 함수에 여기에 내가 데이에 플러스 100일을 해놓으면요, 얘가 뭐 30일을 계산해가지고 연월일로 바꿔서 계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쳤을 때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100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데이트라는 함수예요. 연월일 따로따로 구분도 하지만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쓰기도 하죠. 타임은요, 현재 시간은 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hour, minute, second라고 되어 있죠. year, month, day랑 똑같아요. year, month, day랑 똑같아서 이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ate 함수, time 함수, now 함수 요것만 거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year랑 month, 연도를 계산을 해서 뭐 금송아지를 준다는 뭐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풀 때 날짜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자, 우리는요, 오늘 요일은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오늘은 화요일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무슨 날에 태어난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weekday 함수랑 추주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거예요. weekday 함수. 그래서 weekday라는 함수는 모르니까 써봐야지. weekday라는 함수를 쓰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뭔 말인지 모르겠죠? 탭키를 눌러보세요. 탭키를 딱 누르니까 시리얼 넘버라고 불이 들어왔잖아요. 시리얼 넘버는 뭐? 날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날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임시로 컴마. 그랬더니 return type이라고 해서 방식이 들어가 있는데 1방식, 2방식, 3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요.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에 맞게 방식을 골라서 써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썬데이, 먼데이가 편하면 일방식으로 쓰고 만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편하면 이 방식으로 써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엑셀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썬데이, 먼데이로 갑시다. 1이라고 쓰면요. 1에서 7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숫자 넘버링을 매기는 거예요. 가로를 닫으면 엔터를 치면요.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밑으로 쫙 내리면 3, 4, 5, 6, 7, 1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방식 일요일부터니까 1, 월, 화. 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더 불편해. 그쵸? 달력을 찾아보는 것보다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주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추주라는 함수. 자, 옆에다가 써보세요. 추주라는 함수를 써보세요.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추주라는 함수 우리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추주라는 함수를 열어보니까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른대요. 탭키를 눌러봅시다. 탭키를 딱 누르니까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는 색인, 넘버는 숫자. 우리는 지금 3, 4, 5, 6, 7 이 숫자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 값을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을 갖고 왔어요. 색이는 책 뒤에 보면 뭐 가방, 나비, 뭐 다람쥐 뭐 이렇게 써있는 요거를 딱 페이지 수 보면 뭐 3페이지에 있다. 그럼 3페이지에 있으면 뭐 가방이 있든 나비가 있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인 값을 집어넣고 컴마. 그랬더니 그 다음에 value 1이 나왔잖아요. 얘는요, 추주라는 함수는 뭐냐면 앞에 있는 정수를 기준으로 컴마 한 다음에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value 4, value 5 이렇게 value 값들을 넣어주는 앞에 있는 정수에 해당하는 그 value 값을 갖고 와주는 게 추주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value 1에요. 1방식이니까 일요일부터 일요일 value 1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는 거지. 왜냐하면 일방식으로 우리 따졌잖아. 그래서 1부터 7까지 value 1부터 value 7까지의 값을 우리가 문자열로 집어넣어주면 앞에 있는 숫자 값을 기준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요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얘를요 엔터를 쳐보면요 얘는 화요일이 되는 거고 얘를 밑으로 쫙 내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일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 생년월일 써보세요. 빼기를 해가지고 저는 97년 3월 27일 저는 목요일날 태어났네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의도는요 추주라는 함수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데 요거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유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더 많이 벗어나거나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웬만큼 나오는 함수들은 다 또 공부를 해. 그러니까 간혹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라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죠. 시간이 있고 우리가 좀 풀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문자열 함수 문자열 함수는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left는요 왼쪽에서 문자를 갖고 오는 거고 right는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거고 mid는 가운데서. 자 length라는 함수도 먼저 해볼게요. len이라는 함수는요 써보니까 텍스트 문자열 내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탭키를 누르니까요 텍스트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셀 값을 B18셀을요 셀 값으로 갖고 옵시다. B18셀을 집어넣고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니까 얘는요 14글자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리니까 엑셀 배우기는 5라고 되어 있고
I love you는요, 글자는 8개인데 10개로 되어 있어요. 엑셀에서 띄어쓰기도 문자 한 글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글자. I 띄고 love 띄고 you. 이렇게. 자, 레프트는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탭. 텍스트를 넣으라고 했고,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갖고 올 거니? 3이라고 합시다. 3. 그래서 엔터를 치면 750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엑셀 배, I 띄고 L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자, 라이트라는 함수는요. 라이트 얘를요. 자, 4글자를 갖고 와 봅시다. 4글자. 4글자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봐보세요. 5256을 갖고 올까? 6525를 갖고 올까? 6525로 갖고 와야 돼요.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5256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야. 컴퓨터는 거꾸로 계산할 수 없어요. 거꾸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거꾸로 계산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인간에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AI 늘어나거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자에서 이렇게 우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왼쪽에 4글자라고 했으면 오른쪽에 4글자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4글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갖고 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야. 자, 6525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6525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뭐라고 했냐면, 물어봤어요. 컴퓨터야, 여기 있는 6525랑, 여기 있는 6525랑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컴퓨터가 뭐라 그럴까? 틀리다고 해요. 왜요? 자, 우리는 라이트 함수에 여기 있는 6525는 라이트 함수를 거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 함수를 거쳐서 나오면 얘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그러면요, 여기 있는 얘는요, 우리가 6525 숫자를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게 만들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에 뭘 해주냐면요, 숫자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 문자열 함수에 나온 값의 숫자로 다시 바꿔주려면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숫자로 되고 같다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 문제가 커마 1급 실기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열 함수를 써서 뭐 숫자 값을 갖고 올 때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문자열로 계산하는 건지 숫자로 변환해서 계산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미드라는 함수는요. 레프트, 라이트는 쉬운데 미드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미드라는 함수는 중간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탭. 그래서 여기 텍스트는 똑같고 컴마. 여기 보니까 스타트 넘버에 불이 켜졌잖아요. 스타트 넘버. 스타트는 시작하다. 넘버는 숫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에 빼기 2를 갖고 오고 싶어요. 빼기 2. 그럼 여기에 숫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 빼기 2를 갖고 오고 싶으면 스타트 넘버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면 스타트 넘버가 7이 되는 거예요. 7번째서부터 컴마 몇 글자를 갖고 오면 돼요? 2글자. 2글자를 갖고 오면 빼기 2를 갖고 오는 거예요. 7번째부터 2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하면 빼기 2를 갖고 오고 배우를 갖고 오고요. 러브를 갖고 와보세요. 밑에 배우를 갖고 오고 밑에 러브를 갖고 와보세요. 배우를 갖고 오려면 여기서 몇 번째 몇 번째? 배우? 그치, 세 번째 두 번째지? 우만 갖고 오려면 우 그치 4,1이지
러브는요 3,4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 넘버, 저 영어를 보면 스타트 넘버를 기준으로 내가 그 글자 포함해서 몇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해주는 게 미드 함수. 자, 여기서 얘네들은 넘어가고요. 성별 얘를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이 8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1과 2와 3과 4를 기준으로 남녀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성별을 우리가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드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빼기 2가 아니라 빼기 다음에 있는 8번째 글자를 갖고 와야죠. 그렇죠? 여기에 8,1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8번째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요, 얘가 는 1이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쵸? 왜? 1이면 남자라고 하려고. 그쵸? 그런데요, 보세요. 엔터를 쳐보세요. 얘는 false가 됐어요. 그쵸? 그런데요, 보세요. 얘를 밑으로 내렸어요. 전부 다 false가 됐어요. 왜 그래? 얘는 왜 전부 다 false가 됐어요? 뭐 해줘야 돼, 여기서? 아는 사람. 왜 false가 됐을까? 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는 1이라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쵸? 문자랑 숫자랑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그쵸? 곱하기 1을 하거나 따옴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자열로 이용은 됐으면 큰 따옴표를 1에다 싸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숫자 값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으면 식에 문자열 함수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요, 여기에 곱하기 1. 그런데 곱하기 1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문제상으로 보면. 문자열로 계산하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열 함수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비교하는 게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그 문제의 의도는 이 문자열 함수를 숫자로 바꿀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자, 요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이제 if만 씌우면 되겠죠? if만 씌워서 남, 참일 때 남, 아닐 때 여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성별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20분부터요 우리 배열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